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의 말은 나를 살리는 반면 어떤 말은 하루를 무너뜨릴 만큼 상처로 남는 걸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대화였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꾹 짓눌렀던 적 있으시죠? 괜히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밤잠을 설쳤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말들이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공감 없는 말투 하나가 소중한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속상할 일인가? 다들 힘든데 너만 그래? 이런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가시처럼 남아있지 않나요?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만들고 말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성격, 인격,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결국 말투는 그 사람의 얼굴이자 마음의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는 진짜 성품과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공감의 언어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순간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다음은 말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본성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론 친절하고 유쾌해 보여도 그 사람의 말투엔 분명히 정체가 드러납니다. 난 그냥 솔직한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 다음엔 꼭 상처 주는 말이 따라붙죠. 그 옷은 좀 아니야. 나이에 그건 내가 노력을 안 한 거지. 이게 과연 솔직함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공격성의 포장지를 씌운 말 폭력입니다. 자신은 솔직하다는 방패 뒤에 숨고 상대는 그 말에 찔려 피 흘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일수록 말합니다. 난 틀린 말 안 했어. 하지만 정작 본인이 똑같은 말 들으면 가장 먼저 상처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남을 평가합니다. 쟤는 좀 이상해. 내가 딱 보면 알아. 말은 분석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비교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남을 끌어내려야만 자신이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자신과 비교하며 상대를 깎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그런 상황이면 절대 안 끌지. 난 딱 끊었어. 처음엔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들을수록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에는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죠. 또 하나, 대화에서 항상 자기 얘기로 중심을 뺏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도 그런 일 있었어. 공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 말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빌려 자기 자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결국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조차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차가운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 일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런 말은 공감이 아니라 감정의 무효화입니다. 그 말에 사람은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작아집니다. 또 일이 잘못됐을 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결과 뒤에 숨어 있다가 꼭 마지막에 나타나서 스스로를 예언자처럼 포장합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후회 위에 올라탄 교만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한두 번은 참아도 자꾸 반복되면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결국 말 때문에 사람이 멀어지는 겁니다. 관계를 망치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의 반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제는 공감의 언어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역으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 공감입니다. 사람이 실수했을 때 우리는 흔히 말하죠. 아휴, 또 그랬어? 정신 좀 차려. 이 말은 그저 한 번 더 자책하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는 이미 창피함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그 위에 비난을 얹으면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많이 당황했겠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상대는 그제야 숨을 돌립니다. 아,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 실수 하나로 내가 부정되는 건 아니구나. 억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넘겨. 그런 걸로 속상해봤자 손해야.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감정의 무시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라도 속상했겠다. 많이 답답했겠다. 이 말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상대가 내 감정을 대신 느껴준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숨이 좀 트입니다. 지쳐 있을 때 다들 힘들어. 너만 그러냐? 그래도 직장 있는 게 어디야? 이런 말은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듭니다. 상대는 지금 살아남고 있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그 마음을 무시당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까지 지친 거 보니 진짜 오래 버텼네. 이런 말입니다. 힘든 상황은 여전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버틸 힘이 생깁니다.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긴장해? 별거 아니야. 하다 보면 되지. 이 말은 불안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내 감정이 과한가라는 자책을 불러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긴장될 수밖에 없지. 중요한 자리잖아.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돼?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래야 비로소 긴장도 풀리고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속상할 때는 더 섬세해야 합니다. 별일 아니야. 사춘기라 그래. 그냥 넘겨. 너무 의미 두지 마. 이런 말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의 부정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쉽게 넘겨버리는 말,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만하지. 그 말 들으면 마음 아프지. 얼마나 신경 썼는지 내가 알아. 이런 말이 마음을 살립니다. 감정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알아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공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 그 한마디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라면 해낼 거야. 많이 애썼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이런 공감의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사람의 인격과 태도를 보여주는 말의 정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말이 더 상처가 됩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장난이었는데 왜 예민하게 굴어? 그런 걸로 속상해하면 세상 어떻게 살아? 이런 말들은 하나같이 공감이 없는 사람들의 방어 기제입니다. 상대가 다쳤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 말은 맞다는 논리 뒤에 숨는 거죠. 이들은 감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옳고 그름의 틀로 도망칩니다. 문제는 정작 이들이 같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넌 왜 말투가 그래? 맨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 싫어하지. 이런 말을 들으면 화부터 낼 겁니다. 왜일까요? 공감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이런 말들도 하죠. 그런 얘기 꺼내서 뭐해? 그냥 참아. 나섰다가 손해보면 어쩌려고. 다들 힘들어. 너만 그래. 겉으론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감정의 무시입니다. 속상해도 억울해도 불안해도 그 감정을 별거 아닌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남의 감정을 잘라냅니다. 예민하지 마. 너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 이런 말들 속엔 타인을 대할 때 불편한 감정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공감은 귀찮고 감정은 번거롭고 관계는 되도록 가볍게 넘기고 싶은 사람들. 이들은 대화의 깊이를 피하고 감정을 얕게만 건드립니다. 결국 그들의 말은 이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나는 감정에 책임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회피는 상대에게 내가 이상한가? 내가 예민한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버릇은 결국 관계를 지칩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대화는 있지만 소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과의 거리를 조금씩 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할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지지해주는 말, 공감의 한마디를 진심으로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제 다음은 진짜 따뜻한 사람들의 말 습관과 마음의 자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크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건넨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핑 도는 순간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런 말은 화려하진 않아도 마음을 덮어주는 담요처럼 가슴에 잔잔하게 남습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말로 자기 잘난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마음에 빈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급히 위로하려 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조언하지도 않죠. 그저 옆에 가만히 앉아서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입보다 귀가 더 앞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따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 많다고 따뜻한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많아서 마음이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말에는 힘도, 온기도, 깊이도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실수하지요. 괜찮아요. 누군가 억울할 때 속상하셨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고 조용히 마음을 알아줍니다. 지쳐 있을 땐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는지 제가 알아요. 불안해할 땐 떨리는 게 당연하지요. 중요한 일이니까요. 속상해할 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공감을 의무처럼 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일로 여깁니다. 그런 말은 크지 않아도 한 사람의 하루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의미에 대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이 남긴 감정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잊어도 그 말이 나를 웃게 했는지 울게 했는지는 잊히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뒤척였던 날, 또 다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려 눈물 쏟았던 기억, 아마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옮기는 그릇이고 그 말투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보여주는 진짜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더 잘 알고 싶다면 복잡한 질문 필요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대화에서도 이 질문 하나면 본심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없는 사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옆에 앉은 사람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어보세요. 에이,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 말에는 판단이 먼저입니다. 글쎄요. 상황이 좀 안타까웠던 거 아닐까요? 이건 공감이 앞서는 마음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건 책임지기 싫은 거리두기입니다. 같은 상황에 던진 같은 질문, 그런데 대답은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이 질문은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조용히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당신은 어떻게 하세요? 그 대답 속에서 그 사람의 성격, 태도, 감정의 결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은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대답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다. 그만큼 말보다 무엇을 묻고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성품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의 언어, 그리고 말이 남기는 감정의 자취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만들고 말로 관계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늘 감정이 남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졌던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기운을 잃고 혼자 속으로 삼켜야 했던 날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의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런 말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힘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입술 안에도 있습니다. 말투는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만든 마음의 그릇입니다. 예쁘게 말한다는 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마음을 써온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혹시 요즘 내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느낌으로 남고 있을지 잠시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아직도 마음 한켠이 시리고 무거운 채로 조용히 아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짐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도록, 내 말이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첫 번째 목소리가 되도록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많이 애쓰셨어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 짧은 말들 안에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기적 같은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은 당신, 이제는 말로 위로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에게도 꼭 말해주세요. 그래도 난 참 잘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